네,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주변 상황도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마켓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전반적인 월간 전망을 보면은 그래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보자면은 시장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소 희망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증시 참여자들은 그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좀 바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보면 아무래도 소비 시장, 미국 소비 심리에 대한 좀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는 사실은 한 2.3%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한 3.9%를 하회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다만 그거보다는 또 최근에는 소비 패턴이 좀 바뀌어서 온라인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만 보지 말고 특히 온라인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이번 주가 이제 사이버 위크라는 이런 주를 감안을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정도가 지나가야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알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쨌든 운용사들의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연말에 좀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거기다가 배당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상치보다는 좀 보험회사들이 12월 결산으로 옮겼다는 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배당을 좀 높일 계획이라는 점에서 어떤 기존에 예상했던 배당 수익률보다 좀 높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과거에 들어왔던 이런 배당 관련 인덱스 자금,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좀 더 수급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좀 예견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건들 가운데 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 또 중요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도 있습니다. 먼저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12월에는 그다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테퍼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QE3 축소에 관련해서 1월에 시행하느냐 아니면 3월에 시행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공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12월에는 그렇게 큰 얘기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ISM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고 실업률도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테퍼링이 조기 실시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거보다는 1월에 버냉키가 마지막 이제 옐런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어느 정도 테퍼링을 실시하고 넘기느냐, 아니면은 2월에 옐런이 취임한 이후에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테퍼링을 실시하느냐,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FOMC는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중국 공작 회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공작 회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시화 계획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자 금융 총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 쪽에 대한 얘기들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리스크는 줄이고 모멘텀은 강화되는 이런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전체적으로는 어떤 매크로의 흐름들이 시장을 좀 저해할 만한 요소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 소비 심리에 대한 이런 갑론을박들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FOMC 회의라든지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등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그렇고, 그리고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그런데, 지금 이 환율과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환율과 업종 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달러 환율이 한 103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원달러는 한 1061원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점은 엔화 강세, 그리고 엔저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점인데, 과거에 한 그 올해 초도 그렇고 한 5, 6월에 정도 나타났던 그런 상황에서는 원화와 엔화가 서로 이제 동조화되면서 어떤 영향력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화는 강세 쪽으로, 그리고 엔화는 약세 쪽으로 가면서 계속 원엔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섹터에 대한 영향력이 중요한데,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그 통념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원엔 환율, 민감도가 가장 큰 이런 업종은 아무래도 자동차와 IT, 이게 가장 네.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과거 10년간의 상관관계를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그 모습들이 오늘 이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처럼 뭐 어떤 자동차라든지 특히 IT 업종,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일본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그 주요 섹터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 악화에 따라서 좀 이익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점유율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그렇지만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최근 네. 들어서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시각 현재 1027원 20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 자동차도 그렇고 해외에 생산 기지들이 많아서 좀 경쟁력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는 말씀인 게, 지금 뭐 원엔 환율 자체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과거보다 금방 보여드렸던 상관관계는 사실은 통계치고 과거의 데이터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보시면, 센티먼트에 대한 악화, 그러니까 그 우려감만이 크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특히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경쟁 구도가 좀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뭐 경쟁이 심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는 좀 쉽지 않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데이터가 오늘 나왔지만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이러한 쪽에 대한 계속적인 점유율이 계속 뭐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이런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는 과거 대비해서는 뭐 일본 차가 싸게 팔린다 그래서 한국 차가 안 팔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아닌 모습이다. 특히나 그 이외의 업종, 화학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뭐 이러한 업종들은 뭐 전부 다 그 어느 정도는 그 엔화 하락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뭐 센티먼트 이외에 악화 요인은 크게 없다. 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 구도가 뭐 설정이 돼 있는 자동차, IT,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으시면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것이 좋겠고, 그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엔화가 저점을 치고 올라가면 과거에도 빠르게 이제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중을 다시 늘려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업이익 악화 요인은 이러한 수주들을 중심으로 환율로 인한 요인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센티먼트 악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피해 있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네. 하나 보면서 좀 더 예, 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2003년 4월, 5월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때를 보시면 그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의 뭐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한 25만 원 선에서 계속 있다가 엔화가 급격히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도 같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80원 정도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슬라이스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주가는 빠르게 다시 25만 선으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보자면 저희가 이제 학습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센티먼트에 의해서 주가는 다소 하향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엔화라든지 이러한 환율 요소가 바닥을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에 빠르게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러니까 저평가가 해소되는 이런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 줄이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특히나
아까나 말씀드렸처럼 뭐 자동차나 뭐 디스플레이나 기계나 이런 쪽 이외에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을 좀 잠깐 단기적으로 줄이시는 것이 낫겠지만 네. 그 이외에 뭐 IT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은행과 같은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엔화가 좀 엔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싶으면은 다시금 미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또 엔화가 지금 달러화 대비해서 102엔대까지 올라갔는데 103엔대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있거든요. 네. 언제쯤 엔저가 바닥을 찍을 것으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103엔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예, 지금 현재 올라 103.07로 네. 지금 이제 엔화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자동차주가 좀 더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환율만 보지 마시고 현재 지금 뭐 그 파생 상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저항선 자체가 103엔, 그 다음이 이제 105엔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3엔 이후로 빠지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거의 이제 중론인 것 같고, 특히나 이게 105엔까지 가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지만 연간 평균으로 보면 103엔에서 105엔 이 사이 정도가 가장 이제 엔화의 어느 정도 적정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성 자체는 사실은 엔화 약세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본원 통화 자체를 한 2배 정도 늘리기로 했고, 소비세 인상 전에 한 번 더 경기 부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기조 자체는 뭐 약세로 보시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뭐 파생 상품이나 낙인이나 뭐 이러한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103엔 정도에서 좀 더 바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한 1,050원을 하향 돌파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려가 좀 깊지만 지금에서 그렇게 환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